매일 8시간은 꼭 자야 한다고 믿으시나요? 만약 그렇게 하는데도 아침마다 좀비처럼 일어나고 있다면 지금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더 일찍 자고 주말에 실컷 자라는 조언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수면 문제를 겪는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단 하나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많이 자면 해결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죠.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 아닙니다. 6시간을 자도 개운할 수 있고 9시간을 자도 골병든 사람처럼 일어날 수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오늘은 잠과 싸우지 않고 덜 자도 상쾌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의 비밀을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많이 속고 있는 거짓말부터 싹 정리하고 가야 합니다. 어릴 때부터 성인은 7에서 8시간은 자야 한다는 말을 교과서처럼 들어오셨을 겁니다. 근데 이 숫자는 키의 평균 같은 거라 모두를 170cm로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사람마다 유전적으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6시간이면 충분하고 어떤 사람은 9시간을 자야 간신히 사람 구실을 합니다. 이건 의지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체질 문제인데 억지로 8시간 틀에 맞추려다 보니 침대에서 괴로워하는 시간만 늘어나는 거죠. 진짜로 체크해야 하는 건 침대에 누워있던 시간이 아니라 그 중에서 실제로 잠들어 있던 수면 효율입니다. 밤 12시에 누워 아침 8시에 일어났다고 칩시다. 겉보기엔 8시간을 잔 것 같죠? 하지만 잠드는데 40분, 새벽에 뒤척인 시간들을 빼면 실제 수면은 6시간 남짓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8시간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몸은 매일 6시간의 수면 부족을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침대 위에서 눈만 감고 있는 시간은 회복이 아니라 그저 수평 상태의 불안일 뿐입니다. 더 무서운 건 침대에서 깨어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내가 침대를 깨어있는 곳으로 학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침대에만 누우면 이상하게 생각이 또렷해지고 온갖 걱정이 쏟아지는 만성불면증의 늪에 빠지게 되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남들 평균 말고 내 몸이 진짜 원하는 숫자를 찾는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2주짜리 실험입니다. 우선 2주 동안 주말 포함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겠다고 정하세요. 7시라면 무조건 7시입니다. 기상 시간을 고정해야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맞추는 닻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매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에 내 상태를 솔직하게 점검해보세요. 아침에 멍한 건 누구나 겪는 수면 관성이라 기준이 될 수 없지만 오후 2시의 에너지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대에 커피 없이도 버틸 수 있다면 그 수면 시간이 본인에게 맞는 숫자입니다. 둘째 주부터는 수면 시간을 15분 단위로 줄이면서 오후 2시에 선명함이 유지되는 최소한의 균형점을 찾으세요. 여기서 아주 직관에 반하는 처방을 하나 드릴게요. 잠이 안 올수록 침대에 있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걸 수면 제한 요법이라고 하는데 실제 병원에서도 만성불면증 환자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치료법입니다. 침대 시간을 실제 자는 시간에 가깝게 강제로 압축해서 몸에 강력한 수면 압력을 걸어주는 원리입니다. 처음 일주일은 좀 피곤하겠지만 이 시기를 넘기면 내가 침대에 누우면 곧장 자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함께 가져갈 기술은 20분 규칙입니다.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안 오면 과감하게 일어나 거실로 나가세요. 불을 어둡게 하고 지루한 책을 읽다가 진짜로 눈꺼풀이 무거워질 때만 다시 침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제 패턴을 잡았으니 환경을 세팅할 차례입니다. 침실은 휴대폰보다 훨씬 은밀하게 당신의 잠을 망칩니다.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1도 정도 떨어져야 깊은 수면 모드로 들어갑니다.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15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살짝 춥다 싶을 때 이불을 덮는 게 딱 좋습니다. 자기 전 40도 정도의 따뜻한 샤워는 피부 혈관을 열어 체온 방출을 돕기 때문에 잠들기 직전 최고의 신호가 됩니다. 두 번째는 빛입니다. 휴대폰보다 더 큰 문제는 거실이나 화장실의 밝은 천장 조명입니다. 취침 한두 시간 전에는 모든 천장불을 끄고 노란색 간접 조명만 사용해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하세요. 셋째는 소음입니다. 차 소리나 윗집 발소리는 뇌를 미세하게 깨워 깊은 잠을 방해합니다. 이때는 귀마개를 쓰거나 화이트 노이즈를 깔아 소음의 격차를 평평하게 덮어버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입니다. 닫힌 방의 이산화탄소는 수면의 질을 깎아먹으니 자기 전 5분이라도 꼭 환기를 하세요. 이제 진짜 승부는 잠들기 전 3시간, 그리고 일어난 후 30분에 갈립니다. 카페인은 마신 지 6시간이 지나도 절반이 몸에 남아 있습니다. 자정이 목표라면 오후 4시 이후엔 끊으세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제발 반복 알림 버튼만큼은 누르지 마세요. 5분만 더 자는 그 습관이 새로운 수면 주기를 꼬이게 만들어 하루 종일 머리를 무겁게 만듭니다. 일어나자마자 10분 안에 최대한 밝은 빛을 쬐어주세요. 이 빛이 15시간 뒤에 다시 졸리게 만드는 메인 타이머를 작동시킵니다.
여기에 물 한 잔과 가벼운 스트레칭까지 더해지면 뇌는 가장 빠르게 부팅을 완료합니다. 혹시 잠이 너무 부족한 날이라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 20분 내외의 커피 낮잠을 활용해 보세요. 커피를 마시자마자 20분 눈을 붙이면 낮잠의 회복력과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동시에 터지는 마법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6시간 미만으로 자면서 짜증이 늘고 운전 중 멍해진다면 그건 최적화가 아니라 위험 신호입니다. 수면 부족은 내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판단하는 능력부터 앗아가기 때문에 스스로를 속이기 쉽습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이야기의 목표는 5시간만 자고 성공하자 같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몽롱한 9시간에서 개운한 7시간으로 지친 하루에서 깔끔한 하루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면은 타고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분명히 기술이기도 해서 원리를 이해하고 내 몸을 관찰하고 환경과 습관을 조금씩 조정하면 생각보다 훨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한 달짜리 간단한 로드맵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주차엔 기상시간 고정과 침실 환경 세팅, 2주차엔 카페인 조절과 저녁 조명 낮추기, 3주차엔 수면 압축 실험, 4주차엔 빛, 물, 가벼운 움직임의 아침 루틴까지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남들의 8시간에 당신을 가두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한 원리들을 하나씩 직접 시험해 보면서 당신만의 숫자와 패턴을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면은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기술입니다. 다른 기술처럼 배우고 연습하고 다듬을 수 있는 거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